정말로 사이즈가 정말 25cm 좀 넘는 것 같은데? 조금 넘네요. 이 점 몇 미리 정도 높은데 한 25.3, 4mm 정도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기존의 프레임 함스걸 시리즈는 평균 사이즈가 15cm거든요. 정말로 10cm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첫 만남은 좀 어색하다. 대신에 그건 있네요. 진짜 전시했을 때 효과는 만점이겠다. 오늘 리뷰는 바로 코토부키아 프라모델 프레임 함스걸 그랑데 스케일 고우라이. 세상에 고우라이가 그랑데 스케일 드디어 출시를 했습니다. 뭐 프레임 함스걸이야 뭐 기존에 프라모델 하시는 분들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워낙 유명하니까요. 프레임 함스걸이 발매를 시작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상품은 10주년에 걸맞는 그런 상품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게 그냥 쉽게 말하면은 이 그랑데 스케일은 기존의 프레임 함스걸을 25cm 사이즈로 뻥튀기 시켜놓은 스케일이거든요. 뭐 특별히 조형이 바뀌었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파츠 자체가 25cm급에 맞게 커졌어요. 그래서 뭐 파츠가 더 많이 들어간다 뭐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사이즈가 커지는 거에 따른 설계가 새로 들어가긴 했겠지만 기본 조형이나 파츠의 구성 자체는 큰 차이가 없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발매는 2025년 4월달 발매했고요. 가격은 국내 판매가 기준 108,900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리뷰도 베스트 합의에서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박스부터 좀 정겹죠? 이 특유의 일러스트라던가 이 세로 박스의 느낌이라던가 대신에 박스는 굉장히 커졌습니다. 기존 박스의 한 2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눕혀가지고 이렇게 세로로 갈라서 이 절반 정도가 기존의 박스 사이즈 정도였다면 진짜 그거의 2배 정도 되는 거죠. 굉장히 큽니다. 코토부키아의 용자 시리즈 프라모델 만들어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레이트급 용자 박스 사이즈 거의 그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옆면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표정 들어있다, 습식 데칼 들어있다. 줄무늬도 습식으로 다 이번에는 줄무늬 하나하나가 데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 MSG 시리즈랑 또 무장 호환이나 이런 것도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 간단하게 공식 사진 설명이 하나 있긴 하네. 기존의 프레임 함스걸 고우라이 15cm 정도, 150mm. 근데 그랑데 스케일 25cm, 250mm. 거의 2배 좀 안 되게 커진 거죠. 굉장히 커진 느낌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리뷰 보도록 하죠. 자, 구성 살펴보도록 합시다. 전부 다 조립을 하고 왔고요. 구성 자체는 되게 심플, 베이직, 고우라이의 기본 파츠들만 딱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 대신에 그랑데 스케일이 되면서 엄청 커졌잖아요. 조인트의 규격, 기본 규격이 바뀌었어요. 팔이나 다리에 있는 보통 호환용 구멍들, 하드 포인트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3mm 규격에서 5mm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5mm를 3mm로 바꿔줄 어댑터가 들어있습니다. 이거 육각형인 거 보니까 헥사기어에서 종종 보던 그거 같은데 무튼간에 이 뒤에가 다 5mm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3mm로 바꿔주는 어댑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호환용 조인트들도 이것도 다 5mm 규격으로 바뀌었어요. 가슴 파츠에다가 5mm 구멍을 만들어주는 파츠, 가슴 쪽을 5mm 조인트로 바꿔주는 파츠, 무릎 쪽을 5mm 조인트로 바꿔주는 파츠. 이건 무릎 외장을 교체하는 거였죠. 그 외에도 이제 도색하시는 분들을 위한 어깨 관절도 이번에도 들어갑니다. 기존에 그냥 조립만 할 거다 그러면 어깨 관절을 POM으로 쓰지만은 도색하시는 분들은 이거 쓰세요 라고 되어 있는 거죠. 소재는 ABS입니다. 그리고 교체용 손은 총 7종 들어갑니다. 제가 일반 편손은 지금 장착을 해놨고요. 주먹손, 무장손이 3종, 편손도 몇 가지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교체용 표정 역시 ABC 3종 들어갑니다. 요거는 이따가 외형 보면서 교체하면서 보도록 하죠. 그리고 매뉴얼 구성도 요즘 스타일로 바뀌었습니다. 기본 컬러 종이 같은 경우는 안쪽에 데칼 가이드라든가 소개, 공식 사진, 그리고 뭐 런너 리스트 뭐 이런 거 되어 있고요. 이제 흑백으로 된 게 매뉴얼입니다. 별도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습식 데칼도 좀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일단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던 줄무늬 습식은 다 부착을 시켜놓은 상태고요. 그 외에 이제
눈 데칼이나 윙크 뭐 기본 표정들, 그거나 뭐 어깨나 허벅지에 붙는 이 고라이라든가 이런 줄무늬 마킹들이 들어있는데 요거는 따로 부착 안 했어요. 제일 중요한 것만 해놨습니다. 그리고 다리에는 고라이의 기본 무장이죠. 나이프를 미리 좀 장착해놨습니다. 날 위쪽으로 홀더가 있고요. 이걸 그대로 이렇게 날째로 고정하는 방식이죠. 이 나이프 디자인도 되게 친숙하기도 하고 예전부터 쭉 봐왔던 디자인이기도 하고 여전히 날 부분은 좀 날카로우니까 조심히 다루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그랑데 스케일 고라이 본체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좀 어색합니다. 이게 그랑데 스케일은 첫 만남이잖아요. 좀 살짝 어색한데 이유가 너무 큰데 근데 이렇게 말할만 하다니까요. 제가 원본 고라이는 제가 리뷰를 한 적이 없지만 다른 프레임 함즈걸들 리뷰했었잖아요. 단순히 정말 사이즈 비교를 위해서 좀 가지고 왔어요. 이거 보세요. 거의 2배 차이라니까요. 이렇게 크신 분이 아니었는데 정말로 사이즈가 정말 25cm 좀 넘는 것 같은데? 조금 넘네요. 이 점 몇 미리 정도 높은데 한 25.3, 4mm 정도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기존의 프레임 함즈걸 시리즈는 평균 사이즈가 15cm거든요. 정말로 10cm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첫 만남은 좀 어색하다. 대신에 그건 있네요. 진짜 전시했을 때 효과는 만점이겠다. 이게 코토부키아에서 보면은 메가미 디바이스라든가 프레임 함즈걸의 스태츄, 피규어도 나오잖아요. 대충 그쯤 되는 스케일? 스케일로 치면 정말 한 6분의 1이나 7분의 1쯤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이즈가 꽤 큰 편입니다. 자, 그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머리부터 보면은 귀여움이 2배, 사이즈가 2배니까 귀여움이 2배. 아니 정말 진짜 머리가 진짜 크긴 해요. 근데 또 조형은 좋아서 이뻐요. 잘 나오긴 했어요. 거기에 기본 표정들 전부 다 탐포 인쇄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조립만 한 상태도 굉장히 귀엽다라는 거. 그리고 사이즈가 커지니까 더 느껴지는 게 살짝의 그 볼빵빵이 살짝 보인다? 귀엽습니다. 그리고 눈동자도 적당히 색깔이라든가 이런 거 이쁘게 잘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요. 입도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살짝 발그레한 뺨이 아주 잘 되어 있다. 아주 좋다. 그거랑 머리카락 스타일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옆으로 삐쳐나온 요런 머리카락들도 그대로 아주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뒤통수로 갔을 때 이렇게 조여지는 부분의 머릿결 디테일도 다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 위에는 이 정수리 부분은 매끈해요. 추가적인 디테일이 있고 그러지는 않아요. 이거는 원본이 그랬었으니까. 그래서 표정도 바꿔봐야죠. 이게 A 표정입니다. 가장 기본되는 무표정이죠. 그래서 교체 방법도 기존과 같습니다. 앞머리 파츠를 떼어내고 표정을 교체하면 돼요. 그렇게 표정 B! 방금 A에서 그냥 눈을 오른쪽으로 살짝 돌린 것 같은, 그래서 고개를 살짝 돌려주면 훨씬 자연스러운 그런 표정입니다. 그리고 표정 C! 하고 있는 것 같은 윙크가 일단 귀엽습니다. 굉장히 귀엽고 또 귀엽다. 고라이의 귀여움이 배가 돼서 이제 이 키트 안에 들어가 있다. 그리고 몸통 역시 사이즈만 커졌지 우리가 익숙한 그 모습이죠. 흉부, 복부 등 갑옷을 두른 그런 형태의 디자인. 그러면서도 이 안쪽에 검은색과 회색 부분 다 파츠 분할입니다. 다 파츠 분할되어 있고 프레임 함즈걸의 기본 소체 디자인이기도 하죠. 그 외에 패널 라인이나 외장의 디테일 자체도 보면은 기존 거랑 딱히 다름이 없습니다. 거의 똑같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옆구리라든가 이런 데도 디테일 들어가 있고, 그리고 등 쪽도 백팩. 그리고 백팩 쪽에 보면 제가 아까 봤었던 어댑터 하나를 끼워놨거든요. 5mm를 3mm로 바꾸는 거. 아무래도 스탠드 끼우거나 할 때는 제가 3mm밖에 없으니까 좀 써야겠더라고요. 그 외에 백팩 자체에 있었던 이 구멍도 다 5mm로 변경이 되었고, 골반 뒤쪽에 있는 거 역시 여기도 5mm 구멍으로 바뀌었습니다. 파츠를 끼우거나 할 때는 호환 어댑터를 끼던가 아니면 5mm 조인트를 사용하는 그걸 껴야겠죠. 그 외에도 스커트 자체도 보면은 이런 자체에도 줄무늬가 조금씩 있어요. 이런 디테일들. 이런 것도 그대로 들어가 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골반 쪽 아머는 뺄 수도 있죠. 이렇게 빼보면은 골반 뒤쪽에도 이제 5mm 규격의 구멍이 있으니까 원하는 게 있다면 5mm 조인트 이용해서 호환할 수도 있겠죠. 그 외에 허리에 있는 디테일이나 이런 부분도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깨는 좌우 비대칭이죠. 이제 오른쪽 어깨가 위에 구조물이 더 없습니다.
이제 왼쪽 어깨에만 구조물이 달려있는 형태죠. 이 부분도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검은색 부분은 이건 분할입니다. 그래서 어깨 쪽도 색깔 분할 잘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고 어깨 바깥쪽에 있는 구멍 역시 5mm 규격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대로 등으로 한번 더 가서 등에 있는 캐논, 요것도 잠깐 보면은 백팩 자체에 연결이 되어 있고 역시 5mm 규격으로 연결을 해서 끝에는 볼 조인트입니다. 볼 조인트로 해서 이렇게 뭐 축을 이용해서 내렸다가 돌렸다가 뭐 볼 조인트 이용해서 막 꺾어주고 돌려주고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이 포신 자체도 동그랗게 잘 되어 있고 위아래 조립으로 되어 있어요. 심플합니다. 그리고 내부 조인트를 슬라이드로 위치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좌우 어디든 편하게 낄 수 있어요. 그리고 팔 외장도 보면은 이쪽에 이제 기계적인 프레임 형태의 디테일 들어가 있는 거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팔꿈치 부분 단일 관절 기존과 같은 구조, 거기다가 팔 쪽도 바깥쪽, 안쪽, 뒤쪽 전부 다 이제 5mm 구멍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호환을 하기 좋아요. 원래 프레임 함스걸이 이런 호환에 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뭐 그랑데 스케일이 더 많이 발매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5mm 조인트를 사용을 하는 MSG 라인업을 사용해서 커스터마이징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허벅지 역시 바깥쪽에 특유의 그 외장을 장착하고 있는 모습도 잘 보입니다. 패널 라인 잘 들어가 있고요. 뒤쪽으로도 살짝 감싸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이제 스타킹을 신고 있는 안쪽에 검은색 다리가 있으면서 허벅지 라인과 함께 다리 아래쪽 외장까지 그 탱크 같은 각진 외형이 잘 들어가 있어요. 정말 사이즈가 커지면서 그래도 이제 존재감이 남달라지다 보니까 이런 특히나 무릎 외장 자체의 각이나 이런 엣지 부분이 꽤 잘 되어 있더라. 이런 것도 참 좋은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무릎 주변이나 아니면 발목 주변에도 역시 5mm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이제 호환을 하기 위한 조인트를 끼울 수 있으니까 이제 편한 대로 커스터마이징 해주면 되겠고요. 뒤쪽으로 넘어가 보면 뒤쪽 역시 똑 떨어지는 각진 외형이 좀 돋보이죠. 그리고 고우라이의 큰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이 다리 뒤에 있는 궤도입니다. 이게 볼 조인트로 되어 있어서 돌려주거나 중간에 축관절도 있으니까 이렇게 떨어뜨려 놓거나 밀착시키거나 아니면은 궤도 자체에도 이중관절이 있어서 이렇게 접어주고 이대로 펴주고 뭐 편한 대로 움직여주는 게 가능하니까 스탠드 대용으로도 쓸 수가 있다는 게 포인트이기도 하죠. 그리고 사이즈가 커진 만큼 궤도 디테일도 되게 잘 보입니다. 굉장히 하나하나 디테일이 잘 들어가 있더라 라는 부분, 그리고 안쪽에 휠 부분도 잘 되어 있고요. 보기 좋고요. 그리고 발 같은 경우도 큼지막하면서도 이런 각진 외장 디테일 이런 거 보기가 좋네요. 자, 그럼 가동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목 자체는 기본 볼 조인트 연결이죠. 그래서 고개가 편하게 돌아가고 뭐 들고 숙이고 까닥이고 스윙하고 막 이런 것도 편안합니다. 그러면서도 연결이 볼 조인트인데 이 목 안쪽에도 볼 조인트가 또 있어서 이중 볼 조인트라 고개를 완전히 들고 완전히 숙이고 하는 게 굉장히 편안해요. 그리고 한 가지 알아두면 좋은 게 이 흉부 아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밑으로 내려갔다가 위로 올라갔다가 이런 식으로 이중 관절이기 때문에 크랭크로 위아래 가동이 가능합니다. 어깨는 볼 조인트 통해서 팔을 들고 내리는 것 편하게 할 수 있고요. 안쪽 관절이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어깨를 앞뒤 가동도 회전도 할 수 있습니다. 막 뽑혀 나오는 구조는 아니에요. 그래도 옆쪽으로 특별히 방해되는 게 없기 때문에 발 옆으로 드는 거 아주 크게 들어질 수 있고요. 팔 회전부 역시 잘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빼보면 5mm 규격으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도 다 호환시킬 수 있는 부분 중 하나인 거죠. 팔꿈치는 여전히 이제 단일 관절로 90도 이상 굽혀지는 형태, 손목도 기존 거의 두꺼운 버전입니다. 잘 보면 조인트 많이 보던 거죠. 네, 근데 그거의 두꺼운 버전 해서 손목 가동축이 하나 있고 이 가동축을 돌려서 꺾는 방향을 바꿀 수도 있는 거 여전합니다. 그리고 허리 쪽으로는 가동이 없지만 흉부에서 그 가동을 다 해주죠. 그래서 이렇게 편하게 돌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숙이는 것도 이게 다야 싶지만 관절이 하나 더 심어져 있기 때문에 살짝 힘줘서 크게 흉부를 숙여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관절은 일단 스커트 부분들이 가동을 하니까 어느 정도 공간 확보가 되는데 고관절 자체가 밑으로 이렇게 슬라이드해서 빠지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다리를 들고 옆으로 들 때도 허벅지 쪽을 알아도 좋습니다. 위아래 슬라이드가 있거든요. 이렇게 허벅지 아머 자체가 밑으로 내린 다음 옆으로 들면은 간섭도 적어주고 좋죠. 그래서 편하게 좀 가동을 시켜주는 게 가능하다라는 게 포인트. 그리고 아래쪽 관절 가동할 땐 다시 허벅지 슬라이드에서 올려주고 허벅지 회전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무릎은 이중 관절로 크게 굽혀지는 무릎을 가지고 있습니다. 90도 이상 크게 굽혀지는 형태고요. 무릎 아머는 별도 가동도 돼요.
그리고 발목 역시 기존에도 보던 겁니다. 좌우 회전축 들어가 있고 뻗고 굽히고 하는 축도 들어가 있고 안쪽으로 꺾는 것도 역시 다 축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무릎 꿇기도 크게 무리 없이 소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액션 포즈도 봐야죠. 멋들어지게 한번 세워봤습니다. 다리 쭉쭉 뻗으면서 팔도 살짝 벌려서 느낌있게 세워봤어요. 근데 아무래도 아직은 무장도 좀 부족하고 그리고 고우라이 자체가 되게 베이직한 프레임맘스 거리다 보니까 손에 쥘 수 있는 게 정말로 이 나이프 하나여서 액션 바리에이션이 많이 나오진 않을 것 같네요. 하지만 표정 파츠를 교체한다면 어떨까? 이거 먼저 봅시다. 자, 그렇게 표정 바꾸고 포즈 취해봤습니다. 손키스 날리는 포즈. 표정부터 해서 딱 이걸 노리고 할 것 같은 그런 표정이니까요. 근데 묘하게 이게 그러니까 뭐 프레임맘스 걸 고우라이가 귀엽긴 합니다만 일단 이건 제 입장에서는 약간 어색한 표정? 평소에 잘 안 하는 그런 느낌? 그래서 약간 어색하게 츄 하고 있는 것 같은. 근데 또 포즈 적당히 잡으니까 되게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리에 궤도를 달고 있는 만큼 땅을 달리고 있는 느낌으로 포즈를 취해봤습니다. 단순히 두 발로 뛰는 게 아니라 궤도 단 만큼 마치 호버링 하듯이 이렇게 랜드 스피너 개념으로 해서 이렇게 달리고 있는 모습이죠. 아니면 스케이트를 타고 있다라는 느낌으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아무래도 땅을 질주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 보니까 뭐 이런 구도, 이런 포즈도 잘 어울릴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평소에 쓰던 코토부키와 플라잉 베이스를 2단으로 쌓아서 공중에 띄워봤습니다. 스탠드는 골반 뒤에다 끼워줬고요. 이런 식으로 점프해서 착지하려는 그런 포즈도 만들어봤어요. 그리고 등에 있는 캐논을 발사하기 위해서 손으로 잡고 조준하려는 포즈. 이런 느낌의 포즈도 괜찮죠? 아무래도 약간 전차나 탱크가 그런 컨셉이다 보니까. 그리고 마무리는 슥 지나가면서 나이프로 적을 싹 베어버린 그런 포즈로 만들어봤습니다. 이쪽을 바라보며 카리스마 있는 눈빛을 내뿜고 있는 고우라이. 이렇게 피니시 포즈. 이런 느낌.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코토부키의 프라모델 프레임맘스 걸 그랑데 스케일 고우라이 리뷰를 해봤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은 또 프레임맘스 걸의 시작이었고 벌써 10년 전, 정확히 횟수로 11년 전이죠? 11년 전에 처음 발매한 프레임맘스 걸 벌써 10주년을 넘어서 11년째, 횟수로 11년째를 맞이하고 있는데 저는 이 그랑데 스케일을 이런 분들한테 좀 추천을 하고 싶어요. 그동안 뭐 프레임맘스 걸 시리즈를 한번 사보고 싶었는데 종류가 너무 많아서 뭐 수집하기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차라리 임팩트 있게 이거 하나, 큰 거 하나 빡! 이런 느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조립이 어려워졌냐? 그런 것도 아니라서 정말 파츠 사이즈가 커지고 이런 거라서 기존 조립도 그대로 즐길 수가 있어요. 그 외에 나는 그동안 또 프레임맘스 걸이나 아니면 메가미 디바이스 같은 거 많이 모았는데 그 사이에 포인트가 필요해 하시는 분들한테도 추천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쭉 같은 스케일로다가 비슷비슷한 키로 다 이렇게 같이 있다가 중간중간 이렇게 큰 애들이 뻥 튀어나와가지고 이렇게 전시에 임팩트를 빡 또 줄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전시해도 괜찮겠다 싶은 거죠. 대신에 사이즈가 커진 만큼 뭐 발목이라든가 무릎 관절 등 이런 부분은 좀 더 타이트하게 되어 있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가동을 하거나 아니면 조립을 할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살짝 더 빡빡하게 되어 있어요. 뭐 그렇다고 뭐 손가락이 아플 정도로 조립이 힘들냐 그런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고요.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고 지금까지 재룡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 버브시!